신통방통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방광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11살 먹은 고양이고 이름은 예삐입니다. 딱 이런 포즈 취하고 화장실에서 들락날락거린다든지 또는 화장실에서 한다든지 이러면은 10중 8구 방광염입니다. 특히 수컷 고양이들 많이 걸리고요. 암컷 고양이도 물론 걸립니다. 그리고 강아지도 역시 걸리고요. 비슷한 증상 보이고 화장실 들락날락. 소금 사태, 조초병이라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걸린데 그 나타나는 증상은 똑같습니다.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는 거, 인간도 마찬가지고 고양이, 강아지 다 마찬가지인데 원인은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는 방광염 치료를 해줘야지 꼭 고치고요. 엉뚱한 거, 엉뚱한 치료하면은 방광염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이 제일 먼저 접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방광염이거든요. 수컷 고양이들 중성화 또는 TN하고 나서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은 보통 중성화는 빠르면 6개월 전후에서 좀 크면 1년 정도 돼서 하기 때문에 한 1, 2년 사이에 만나는 질병이 방광염입니다. 심장이 나쁘다든지 그러니까 신부전에 걸렸다든지 어디가 아프다든지 그런 거는 그 사람으로 따지면 성인병, 고양이 강아지는 성묘 성경병이거든요. 뭐 7, 8살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그런 병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서야 접해갖고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는데 방광염은 일찍 걸립니다. 1살에서 2살 사이에도 많이 걸리고 대부분 수컷 고양이들 중성화 한 경우 또 중성화가 이제 TNR이죠. 그런 경우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집사님이 제일 많이 겪게 되고 난감한 질병인데 어떻게 보면 쉽게 고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방광염 고양이가 10대 마리가 있어갖고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다가 갑자기 얘가 또 이렇게 방광염이 걸렸습니다. 11살이면은 어떻게 보면 잘 넘어갈 수 있는 나이인데도요. 의외로 10살, 11살 돼갖고 방광염도 걸리고 요도로 조영술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썩을썩이고 그 수의사들 동경이 그 음식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많고 우리가 볼 때는 중성화 수술 때문에 그렇게 보거든요. 중성화 안 한 케이스에서는 방광염 거의 안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찌꺼기가 어, 쭉쭉쭉쭉 방광에서 빠져서 소변으로 나갑니다. 길바닥에 있는 고양이들도 수분도 섭취도 적고 최악의 상황인데도 수컷 고양이들 TNR 수술 안 하면은 방광염 잘 안 걸리고요. TNR 수술한다든지 이렇게 중성화 수술하면 잘 걸리기 때문에 그게 중성화 수술과 연관 있지 않나. 그게 항상 의구심을 품는 지가 벌써 한 20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방광염 치료법에 대한 전문적인 거를 널리 조선 팔도 널리 알린 사람이 지금 입하고 털고 있는 북구 아버지입니다. 예삐도 2, 3일 전부터 실종이 예삐 11살에서 곧 돼질 나이긴 돼질 나이인데 딴 거로 돼질 줄 알았는데 우리 세무고는 비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살려놨거든요. 근데 2, 3일 전부터 3, 4일 전이군요. 3, 4일 전부터 들락날락거리는데 처음에는 방광염 의심 안 하고 변비를 의심했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 보니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방광염이. 우리 같은 경우는 착 보면은 알거든요. 착 보면 이게 방광염인지 아닌지 병원 가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방구석에서 고치는데 얘는 병원에 가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항생제를 한번 먹여야 되는데 세균성 방광일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한 5년에서 6년 전에 예삐가 방광염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혈뇨를 봐서 했는데 슬러지나 결석이 방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뇨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컨베니아 주사 2주 정도 하고 세균성 쪽을 판단해서 한 방 맞으니까 쉽게 나왔거든요. 근데도 이번에도 혹시 세균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여야 되는데 이 썩을 놈이 항생제를 추루라든지 캔에다 섞어주니까 처먹질 안 해가지고 대책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주 지속되는 컨베니아 맞추는 수밖에 없거든요. 병원에서는 주사 한 방 맞으면 2주 지속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항생제 처방에서 기본적인 세균성 방광염은 한 번 정도 2주 또는 길게는 2번 사이클해서 한 달 내에 다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컨베니아 주사 한 번 맞으러 가긴 갔는데 초음파 한번 찍어보자고 해서 찍었더니만 결석이 있고 방광벽이 많이 두텁고 그래서 전형적인 수컷 고양이의 스트로바이트 결석으로 보고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쇼츠 영상 올린 건 보기 보셨는데 그런 게 정형적인 방광염 증상이고 이따 나중에 뒤에도 영상을 몇 개 붙이겠지만 하루 종일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치료는 결석이 좀 크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뇨 검사는 전혀 못했어요. 방광에 뇨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결석이 방광 안에서 굴러다니면서 자극이기 때문에 조금만 오줌이 한 털만 있어도 가서 짜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도가 막혔다든지 방광에 오줌이 빵빵히 차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반대로 꽉 비어 있습니다. 결석이 다 녹을 때까지는 방광염 증상은 계속될 거고요. 결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 치료를 할 겁니다. 자, 방광염 치료하는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컷고양이 같은 경우는 결석만 녹여주면 된다고 그러고, 또 수컷고양이 갖고 있는 결석은 스트로바이트 결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녹일 수 있다. 녹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고양이의 오줌 요거든요. 오줌을 산성화시키면은 결석이 녹아내립니다. 슬러지도 녹아내리고요. 그러면 결석이 시간이 지나면 잠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갖고 결석을 녹여내리는데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리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는 CD라는 이름을 가진 사료를 꾸준히 먹이면 결석이 조금씩 녹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시고 결석을 녹아내리시던지 아니면은 산성 성분이 생긴 물질들을 좀 먹여서 소변을 산성화 시켜주면 역시 결석이 녹이는데 그때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메티오닌, 또 다른 발음으로는 메사이온이라고 그러는데 디엘 메티오닌을 좀 먹여주시면은 결석이 녹아내립니다. 유리나리 사료, 그러니까 결석 사료인 그 CD 사료의 처방식인데, 이 처방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료가 뇨를 산성화시키는 메티오닌이 잔뜩 다량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메티오닌은 간에도 좋거든요. 그리고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세모고강은 메티오닌을 치료 목적으로만 쓸 수도 있지만은 무조건 좋다고는 하지 않고, 전반적인 그 장수 개념에서는 닥터 싱클레어 박사는 메티오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 먹으면 빨리 늙은 뭐 노화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죠. 노화의 종말, 우리가 노화의 종말 여러 번 퍼뜨렸는데 그 개념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지만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보조제하고 사료 같은 거 갖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소를 바꿔갖고 방구석에 그냥 앉았습니다. 귀찮아서 요새는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로얄 캐닌인데 여기 유리나리 SO라고 되어 있고 영어 유리나리 되어 있고 한글과 유리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리나리가 그 하부 요lok에 방광 관련해서 먹는다는 그런 사료고 처방식입니다. 그냥 회사마다 유리나리 붙은 거는 다 효과가 똑같으니까 어떤 거든지 하나 적당한 가격 또 기호성에 맞는 거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캔으로다가 나온 건 습식이죠. 이제 파우치라고 그러는데 캔 타입은 로얄 캔 이렇게 파우치로 나오는데, 이렇게 유리나리 SO, 그러니까 SO까지 읽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유리나리라고 된 거는 뭐든지 방광염 치료해야 되는데, 단 이 유리나리 사료는 수컷 고양이의 스트로바이트 결석을 녹이는 데만 사용이 되고, 암컷 고양이의 세균성 방광염이라든지 또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은 못 녹이니까 또 별도의 치료법을 세모고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다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동물병원에서 무조건 뭐 세균성이든 뭐든지 유리나리를 뭐 처먹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되고요. 또 사람들은 세균성 걸리거든요. 여자들 요도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돼 있고 뽀뽀인데 이건 처먹지를 못합니다. 주둥이가 안 벌려갖고 처먹지 못하는데 이렇게 두고 들어가지고 시원하거든요. 지금 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줘야 될까 말까 생각 중인데 달콩이 집사가 지금 난리거든요. 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자, 이렇게 해서 사료만 이거 꾸준히 한 달, 두 달, 석 달 먹이시면 되고요. 평생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방광염은 재발이 잘 되고 계속 걸리거든요. 음식이 알칼리성 된 음식들 일반 사료 먹으면 결석 슬러지가 당연히 생깁니다. 먹는 게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결과거든요. 먹는 게 몸을 구성한 결과가 방광염입니다. 그래서 뇨를 산성화시키는 음식을 먹어줘야 되겠고요. 그때 먹으라고 한 게 유리나리 사료고요. 자, 그러면 이 사료의 원리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메티온이라고 그러는데 L-메티오닌 500mg라고 되는데, 요게 이 사료 유리나리 성분의 그 처방사료인데 처방사료에 치료한 핵심 성분을 넣은 겁니다. 메티온을 넣기 때문에 고양이의 뇨를 산성화시켜갖고 스트로바이트 결석 슬러지를 녹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별도로 구매하셔가지고 같이 먹으셔도 좋고요. 또는 이것만 따로 일반 사료에다가 요 메티온을 섞어 먹으시면 본인이 이 유리나리 사료를 제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새끼가 두세 마리가 또 이거 처먹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다가 하나 또 샀습니다. 그래서 메티오닌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좀 알아볼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제 보조적으로 먹이는 거거든요. 방광을 좀 좋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시스테이트 같은 거 사서 먹이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후원 받았기 때문에 원래 나눠 먹거다가 오늘 깠습니다. 시스테이트가 이렇게 포장이 두 개는 돼 있더라고요. 2만 몇천, 2만 얼마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적당한 거 하나 사시면 됩니다. 성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글루코사민이라고 그래갖고 관절염에 먹는 약인데 이게 방광 그 세포 같은 걸 좀 개선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글루코사민이 무릎팍 같은데 연골 그런 관절도 좀 개선하지만은 방광 세포 같은 것도 좀 다시 살아나거든요. 왜냐면은 방광염 걸리면 방광벽도 두꺼워지고 또 결석 같은 게 방광벽 그거 파괴되니까 이런 거 하나 사시면 됩니다. 30개 들어서 이게 한 달 정도 되고요. 뭐 레시틴 들었다, 엽산 들었다, 비타민 들었다, 트리포탄 들었다 그런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부수적으로 한 거고요. 트립토판은 이제 좀 그 스트레스를 완화해 준다고 그럴까? 잠을 좀 오게 한다고 세로토닌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건데 트립토판도 집사님이 좀 사서 먹이시면 됩니다. 10분의 1 캡슐 먹이시면 됩니다. 여기 L-트립토판인데 잠이 안 온다든지 우울증 걸렸다든지 감정적으로다가 좀 기복이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씩 드시면 되고 이 500ml니까 개고양이는 10분의 1 정도 50 정도 먹으시면 되고 아픈 애들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니까 통증도 없어지고 때 트립토판 먹으시면 되고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요거 부작용은 그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거든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메티오닌 핵심적인 성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뭐가 또 그리고 가장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이제 조금 있으면 토마토 계열이란데 빨간 토마토에서 가장 많이 있는 핵심적으로 좋은 물질이 라이코펜이라는데 그거 추출하는 거거든요. 요거 라이코펜 10ml짜리인데 요거 먹여주시면은 같이 방광에도 도움이 되고 방광암이나 신장 쪽이라든지 하부 요로기 등에 라이코펜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먹으면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요런 거 핵심 비법이거든요. 요거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주 안드로메다에서 요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의사고 나발이고 예수 부처 알라도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는 걸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이코펜을 먹여주면 좋다 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그냥 동물병원에서는 시스테이드를 먹여주는데 시스테이드가 좀 비싸다 하시는 분은 본인이 이렇게 트리토판 좀 사서 먹여주시고요. 시스테이드의 핵심 성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에 무릎팍 아플 때 처먹는 글루코사민이라고 그랬죠. 글루코사민 먹이셔도 되고 요거 NAG인데 이게 요게 글루코사민의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글루코사민이니까 요거 한 10분의 1 정도 먹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방광 나쁘신 분도 요거 주워 먹으시면 되고 직접 시스테이드 여기 2만 몇천 원인데 이렇게 조합해서 먹으시면은 시스테이드 한 달 분량으로 다 먹을 거를 1년 먹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직접 질 좋은 거로다가 또 뭐 비타민 D 엽산 그런 거는 솔직히 필요도 없는데 당연히 집에 방구석에 굴러다니는 거 같이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암컷 고양이가 세균성 방광염 걸렸다. 그때는 꼭 항생제 처방을 해갖고 세균을 죽여야 되지 이런 보조제는 항생제를 못 죽이고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겁니다. 방광 세포를 튼튼하게 한다든지 벽을 좋게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지 세균을 못 죽여서 평생 남아있으니까 꼭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항생제를 한 세트로다가 2주 정도 먹이고 그래도 안 되면 한 번 더 해서 한 달 정도까지 먹는 걸 각오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는 중간에 끊으면은 약발 전혀 떨어지니까 꾸준히 상황 봐갖고 한 달까지도 먹을 각오를 하시면서 먹으셔야 됩니다. 항생제 중간에 끊으면은 좆대요, 좆대. 그리고 핵심적으로 다 얘기하는데 또 지금은 스트로바이트 결석, 수컷 고양이들이 가장 많이 한 98, 90%는 이런 처방을 놨지만은 가끔 결석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라고 해서 칼슘이 침착되다든지 또는 그런 그 알카리 산성화된 물질들이 묻혀갖고 오히려 알카리가 부족해서 알카리성이 안 돼서 생기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거는 정반대로다가 요가 산성화가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알카리성화 돼 가지고 결석을 억제해 줘야 됩니다. 그때는 마그네슘을 먹어 준다든지 뭐 비타민 K2로다가 칼슘을 정리해 준다야 되고요. 그래서 정반대의 성분들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하셔야 돼서 요가
산성도 pH가 6에서 6.5 사이 정도, 6 정도 전후 5.5에서 6.5 사이 정도 유지시켜 주는 게 목적입니다. 알칼리 쪽으로 해서 막 6, 7로 넘어가도 문제가 되고 5 이하로 막 떨어져서 너무 산성화돼도 또 문제가 되니까 중간에 잘 그 세팅을 해주시는 게 잘 판단하셔야 되고, 요 스틱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재보시는 거 좋습니다. 요 스틱 해봤자 영풍제약에서 나온 거 사람도 똑같이 쓰거든요. 4종 이상 돼서 pH를 잴 수 있는 요 스틱 사갖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이박을 털다 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나오는데 보따리를 지금 계속 푸는데, 요거 유리나리 사료 먹을 때 또는 그 방광염 있다든지 또는 요르다가 뭐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하거든요. 한 통이 한 2만원 정도, 뭐 18,000원 정도 되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00개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고양이나 원래는 사람 건데 고양이나 개나 다 사람 거 요를 이렇게 한번 책정할 수 있습니다. 백혈구 수치, 요 비중, pH, 우리가 재고 싶은 건 지금 pH거든요. 또 포도당이 나오나 안 나오나, 여기서 포도당 나오면 안 되죠. 저기 당뇨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단백질 나오나 하면 단백뇨 같은 거, 케톤체 나오나, 뭐 빌라루빈, 잠은 혈에 있나 같은 거 알아보는 건데, 요게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싸다고 무조건 사면은 한 가지만 잴 수 있는데, 그때 나는 pH를 재고 싶은데 그 품목은 포도당만 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재는 항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4종 이상 되면은 pH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재고 싶어서 10종짜리 한번 사봐갖고 여러 가지를 잴 수 있는 게 가격이 비쌉니다. 벌써 이거 산지도 꽤 오래되고 거의 써보지도 않았거든요. 샘플로 사고 이렇게 돼 인터넷에서 한 18,000원, 2만원 정도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요 스틱 잰 다음에 병원에도, 동물병원에도 다 이거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맞춰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 써져 있어서 똑같이 색깔 변하는 거로다가 맞춰보거든요. 고양이 오줌이나 개 오줌은 제주껏 저기 포집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암컷 고양이가 걸리는 그 칼슘 옥살레이트나 세균성 방광염 같은 경우는 꼭 치료법이 다르다. 세균성 방광염은 꼭 항생제를 먹여야 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산성을 좀 산성화시키면 좋습니다. 그래서 유린내 사료가 도움이 됩니다. 요가 좀 산성화되면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리나리 사료하고 항생제 먹으시면 좋고요.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은 반대로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K2나 칼륨 같이 요를 알코올이라는 걸 먹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내 고양이가 지금 마그네슘이나 칼륨을 좀 많이 먹고 있다면은 요가 알칼리화 된다는 거는 수컷 고양이의 스트로바이트 결석을 더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수컷 고양이 치료법을 할 때는 마그네슘 같은 거 좀 조절해서 적게 먹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료에도 마그네슘이 좀 적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실은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좋은 물질인데, 고양이 강아지는 요를 알칼리화, 산성화에 조절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요가 알칼리화 되면은 결석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DL-메티오닌은 어디 갔니? 메티오닌은 요를 산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마그네슘과 칼륨은 요를 알칼리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개 갖고 서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포인트를 알려주는 거는 조선팔도에서 뿌꾸 아버지밖에 없어요. 동물병원에는 이런 거 모르고, 옛날에는 이런 거 전혀 서류 같은 것도 모르는 동물병원이 지금 뭐 따따붙다고 돈 떼거지로 긁어대고 있거든요. 바가지 탁탁 씌우면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나와. 우리는 그냥 병원 안 가고도 그냥 수컷 고양이들 탁탁 고치거든요. 눈으로 딱 보이는데, 웬만하면 3, 4일 정도만 이 유리나시를 먹으면 벌써 소변 보는 횟수가 달라지고 화장실 들락거리는 횟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3, 4일에서 일주일만 먹여도 되는데, 평생 먹인다는 각오도 먹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삐가 연명을 갑자기 그냥 그 조촉병 걸리는 바람에 들쳐업고서 병원에 갔습니다. 실은 캔디가, 지금 우리는 캔디가 일반 설탕 먹어보면 며칠만, 3, 4일만 돼도 방광염 증상 오고 다시 또 유린내서도 2, 3일만 먹이면 다시 정상 되거든요. 근데 이 아새끼 이거
얘 때문에 하나 더 영상 찍으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주말에 예삐가 저 뭐야 조직병 걸려서 지랄해갖고 짜증나서 그냥 팽개치려다가 한번 병원 또 데리고 가서 64,000원 쏘고 왔습니다. 옆에는 뽀뽀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거 유리나리 자료에 관한 것들, 또 고양이 방광염, 수컷 고양이 방광염, 암컷 고양이 방광염에 대한 자료들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보셔야 되고요. 세무보관 카페, 네이버의 세무보관 카페 이 자료들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가입하셔갖고 천상계의 자료를 보시고 눈탱이 밤탱이 쳐맞지 않기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냥 눈탱이 밤탱이 쳐맞습니다. 수의사한테 잘못 걸리면은.